이렇게 그 수메르 문명에서 나온 고대 문명들이 다 수메르 문명에서 나온 거고,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그 기원전 2000년경의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100살에 이제 하나님이 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종한테서 난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못 믿고 자기 몸종에게서 아이를 가져요. 그런데 그래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 이슬람 교도들의 조상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저기 코란에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적자라 그래요. 큰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아니다. 네 정부인인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만이 네 적자다. 그리고 100살에 줄 거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니다. 그래서 내쫓아요. 왜냐하면 그 종인 그 하갈이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본처를 이제 멸시하고 막 무시하고 이제 세도를 부리려고 그러니까 사라가 셈이 나가지고 못 참아요. 그래서 싸우니까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을 이스마엘과 같이 내쫓아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도 이스마엘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래서 오늘날 그 이슬람교를 믿는 그 팔레스타인 쪽의 사람들은 전부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 근데 거기 코란은 또 다르게 나와요. 다르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무튼 그 이삭이 외아들이었는데 그 이삭한테서 또 아들이 둘 나오는데 그 야곱하고 그 야곱과 에서죠. 에서는 둘이 쌍둥이에요. 둘이 쌍둥이인데 에서가 형인데 그 이제 적통은 야곱이 물려받게 되죠. 그 야곱이 이제 나중에 이제 에서한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나서 그 형의 그 보복이 두려워서 자기 외삼촌 집 라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외삼촌의 딸 라헬과 레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두 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는 일부 다처제니까. 그리고 이 두 딸들이 자기 몸종들을 하나씩 갖고 있었는데 그 몸종까지 다 부인으로 주게 돼요. 애 낳기 경쟁이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놓죠. 그게 오늘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래서 요새 이슬람 교도들은 4명까지 부인을 허용하죠. 근데 그게 아마 여기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4명의 부인 두고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그 12명의 아들이 바로 오늘 유태인의 조상인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레아의 큰 아들은 요셉인데, 너무 이제 11번째 아들이에요. 너무 총애를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지나가던 대상한테 팔아버려요. 뭐 양치기 하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리 대신에까지 올라가요. 2인자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을 전부 이집트로 이주시켜가지고 70명의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아들이 총리 되시니까 잘 살았죠. 고센 지방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약간 변방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잘 살았는데, 왕조가 바뀌면서 노예가 돼버리죠. 그렇지만 거기가 워낙 비옥한 땅이고 먹거리가 많으니까 거기서 이 70명의 가족이 400년 만에 60만, 남자만 60만이니까 출애굽을 할 땐 고고학자들은 한 200, 성경학자들은 200만 정도 됐을 거다. 왜?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이니까 거기다가 한 4를 정도 곱해야 숫자가 나오니까. 왜냐면 애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도 있으니까 일단 2배는 해야죠. 거기다 애하고 노인도 있으니까 합하면 3.5배만 잡아도 20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0명이 이제 200만으로 400년 동안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에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가지고 왕조를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죠. 근데 그 출애굽 사건, 이건 이제 여러 이제 영화로도 나오고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15세기설은 아멘호텝 2세, 그러니까 그 출애굽 당시에 모세랑 경쟁하는 파라오가 있는데 그 파라오가 아멘호텝 2세일 거다 이런 학설이 있고, 아니다 람세스 2세다. 그래서 이게 이제 1290년 13세기 학설하고 이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뭐 성경에 이제 나오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히스토리고, 아브람 당시에 옆에 있었던 부족이 호리 족속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호리 족속이 썼던 문자가 누지 문서인데 이게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우르가 나오고 누지가 나오고, 이 지역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지명들인데 여기에 문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그 아마르나 문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가나안 부족장들이 바로한테 보낸 편지예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점토판에 글씨가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찍으면은 글씨가 나타나요. 근데 이런 게 지금 남아있는 게 3,000개가 넘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팔레스타인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이집트한테 군대를 보내서 좀 물리쳐달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200만으로 성장해가지고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을 해서, 그래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레위기, 이게 주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의 스토리예요. 그 기록들이 쭉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런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스토리는 이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점령해가는 과정, 그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사사기 쭉 보면 그 역사가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최초의 통일 왕국을 세우는 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조가 시작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야기. 근데 통일 왕조는 이 세 왕밖에 없어요. 근데 이 솔로몬 왕 때 하도 이제 백성들을 갖다 많이 괴롭혀가지고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왕조가 남왕국, 북왕국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갈라진 상태로 쭉 있다가 나중에 아시리아한테 북왕조가 먼저 망하고 남왕조는 이제 바벨론한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이게 바로 남왕국, 남유다 왕국이 이 바벨론한테 잡혀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포로들의 모습을 이제 영화로, 다큐멘터리로 나온 건데, 그래서 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졌을 때 유대의 정통성은 남왕국에 있습니다. 북왕국은 10지파고 남왕국은 2지파밖에 안 되지만 남왕국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흔히 남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남유다가 4번에 걸쳐서 이제 멸망을 해요. 이게 남왕국을 남유다 왕국이라고 그러고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통성은 유다한테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한테 있고.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 4차례에 걸쳐서 이제 멸망을 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왕족, 귀족들만 데리고 가요. 그러면 나라가 망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왕족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레위족이라고 하는 신관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서는 레위인을 싹 잡아갑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똘똘 뭉쳐서 저항을 해요.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남유다라는 것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나라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번에 성전을 싹 파괴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도 또 잡아가고 4번 하는데, 보통 이 3차 성전 무너지는 것을 이제 이 해를 남유다의 멸망의 해로 유대인들은 이제 기록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아수르를 물리친 게 이제 그 다음날 나온 게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제 통치자가 되고, 이 바벨론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내가 하나 소개하겠는데, 위대한 바벨론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4편으로 된 건데, 사실 4부는 뭐 종합한 거라서 볼 거 없고 1, 2, 3부를 보시면 돼요. 이걸 보면 바벨론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나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바벨론 일부가 이제 바벨론 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가로 세로가 72km, 16km였다 그래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서울의 한 2배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의 2배. 계획 도시고 반듯반듯한 계획 도시,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바벨론 성 위에는 이게 사두마차가 서로 두 개가 지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넓이의 폭이었죠. 이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이 성들 보면 이 성 위에 엄청 이렇게 넓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도 대단한 방벽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 요새 우리가 1시간을 60분이라고 쓰잖아요. 이게 바벨론 문명에서 시작됐고, 이때 이미 아스팔트를 깔았다 그러고, 아치 기술을 사용했다 그래요. 여기서 2부에 바벨탑이 나오는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과 여기 바벨론에서 세운 바벨탑이 같은 건지는 고고학자들도 서로 이제 의견이 갈라져요. 그래서 이 바벨탑에 대한 자세한 이제 만드는 방법 나오는데, 이 꼭대기에 보면 이 파란색이 신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아까 그 우르의 스탠다드도 보면 파란색들이 나오는데, 신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맨 꼭대기 탑의 위에는 파란색으로 된 이렇게 뭐 건물인지 이렇게 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이 지금은 다 파괴되고 없죠. 그래서 그 유적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벨론 탑의 흔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설의 한 가지 남은 거고, 이거는 이제 과거의 바벨탑을 상상해서 그린 것들인데, 이건 다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 해서 이 바벨론의 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대단한 왕이 있었는데, 이 아내가 이제 남방에서 와가지고 이 물과 정원을 그리워하니까 공중정원에서 이 바벨론 시 안에다가 왕궁 안에다가 이런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이 정원이 물을 어떻게 끌어오고 인공 폭포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저 다큐멘터리에 쭉 나와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는 BC 2500년경이었는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 여기 마라톤 전투, 다리우스 1세가 이제 그리스 서방 세계를 침공한 전투죠.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가 이제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그 공적을 기린 비문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 대왕이고, 크세르크세스 대왕이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거 봤어요?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덩치 큰 왕 나오죠. 피어싱 많이 하고 귀걸이 엄청 달고 약간 또라이 같은 왕이 하나 나와요. 영화 300 보면 그게 이제 크세르크세스 왕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에스더 왕비가 나오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 그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당시에 얼마나 넓은 지역을 차지했는지 알 수 있고, 사실 페르시아는 오늘날로 치면 이란입니다. 이란이 옆에 있는 이라크에서 출발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왕국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가 지금도 뭐 서로 사이가 안 좋죠. 역사적 뿌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과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온 인류 최초의 문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동 지역 뭐 좀 우습게 알죠. 잘 살지도 못하고 석유 덕분에 좀 몇몇 나라는 잘 살지만, 근데 이 역사적으로는 가장 뿌리가 깊은 게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그래서 그 후에 그리스와 로마가 잠시 지중해 패권을 장악을 했습니다만, 그게 AD 1세기경서부터 한 5세기까지 했습니다만, 사실 고대 국가로 치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여기가 장기적으로 보면 더 강한 강대국들이었죠. 그리고 사실 헬라 시대와 헬레니즘, 알렉산더 대왕에서 시작된 헬레니즘, 그리스 헬레니즘, 그 다음에 이제 라틴의 그 로마를 제외하고는 그 후는 다시 서로마 제국이 몰락하고 나서는 다시 이슬람 세계가 이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서구의 뿌리가 되는 그리스 로마가 이 지역을 지배했던 시기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사실 한 5세기에 불과해요. 그것보다 훨씬 긴 세월을 이런 동방 문명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죠.